유한하고 한 번뿐인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의 뒷북입니다. 오늘은 인풋 세 번째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 마무리에서 너무 과장되게 말해서 이번 영상 준비할 때 좀 아차 싶더라고요. 인풋 양도 턱없이 부족하고 책도 다독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오버해서 말했나 싶다가도 그냥 내가 했던 방법을 솔직하게 공유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책 소개할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카테고리를 일단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마음가짐, 태도에 영향을 줬던 책, 동기부여,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나눠봤고, 마음가짐, 태도에 영향을 줬던 책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3가지예요. 프리어커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 다음에 럭키드로우 이렇게 3가지고, 프리어커스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자전적 에세이예요. 35년 이상 소설가로 살아온 무라카미 하루키 삶과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소설을 써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이 작가의 삶도 평범하진 않았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결혼을 하고 생계를 위해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인 재즈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 빚을 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7년 정도를 살다가 30살을 앞둔 어느 날 도쿄 신주쿠에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야구를 보다가 불현듯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때의 느낌을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계시를 받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재즈 카페 주방 식탁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가 된 것이죠. 작가가 된 계기가 정말 소설 같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작가가 된 시기는 나름대로 인생 경험을 쌓은 뒤였어요. 학창시절부터 책을 좋아해서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책은 손에 놓지 않았고, 또 재즈를 좋아해서 생계를 위해 한 일도 재즈를 실컷 들을 수 있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고요. 20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살면서 그 경험을 통해 하루키는 사회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다년간 쌓여온 엄청난 양의 인풋이 정말 어느 날 계시를 받은 것처럼 탁 터진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소설의 소재로 녹여낼 수 있고, 또 정신력도 어느 정도 단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방 식탁에서 쓴 소설 군조가 단번에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게 됩니다. 당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몇몇 문화평론가들이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키는 이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래, 나는 잘 모른다, 소설이란 이런 것이다, 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기성관념은 버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써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그리고 물론 자유롭게 쓴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종종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일단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소설이라는 게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기본부터 몸으로 체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루키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의 오리지널 문체나 화법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리지널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문체나 화법을 발견하는 데는 우선 출발점으로서 나에게 무엇을 플러스해간다는 것보다 오히려 나에게서 무언가를 마이너스해간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보 과다라고 할까? 짐이 너무 많다고 할까? 우선 필요없는 컨텐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정보 계통을 깨끗하게 두면 머릿속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지 혹은 전혀 불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별해 나가면 되는가? 매우 단순한 얘기지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즐거운가? 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키의 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려면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그와 관련된 인풋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루키식으로는 기본부터 체감하면서 훈련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실행해보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라는 것. 그러면 이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지속하려면 나의 정신과 육신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루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금주 단체 페어에 One Day at a Time, 하루씩 꾸준하게 라는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바로 그것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끌어당겨 자꾸자꾸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루는 어디까지나 하루씩입니다. 그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꼬박꼬박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지속력입니다. 그럼 지속력이 몸이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초 체력이 몸이 배도록 할 것,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들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고 능력, 정신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정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키는 전업 작가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달리기나 수영을 한다고 해요. 이게 하루키가 지금 7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책을 끊임없이 출간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키는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하루씩 꾸준하게 하는 것. 하루키 말처럼 하루는 어디까지나 하루씩이잖아요. 내가 이틀을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가끔씩 막 욕심이 들어요. 영상 빨리 업로드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싶어서 하루를 좀 무리하게 써버리면 그 다음날 체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키는 그러지 말아라. 하루하루 꼬박꼬박 해 나가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뭔가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너는 그 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견뎌내야 한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지속력 있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리뷰 준비하면서 줄쳤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는데 다시 한번 좀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직업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책, 럭키 드로우 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 롤모델이 된 앤드류 님이 쓴 책이에요.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3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지만 제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한 거는 마음가짐 태도라 이렇게 넣어봤고, 책의 구성은 초반부에는 앤드류 님의 5년 정도의 미국 회사 생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자신만의 생각, 앤드류 그만의 브랜딩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 앤드류 채널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행복하게 일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돈 버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진 이 시대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하지만 그 나중이 대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우리 20대와 30대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40대와 50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들이 있다. 이것이 내가 여전히 성장 중인 나라는 우량주에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진짜 이유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결혼 전에 했던 분야의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안정적인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이런 곳에 막 도전을 해볼까? 해서 정말 막 토익 공부도 하고 막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들어갈 어떤 자격 요건이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직무도 나의 관심 분야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 직무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급이야 잘 나오겠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물론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그 직무가 저랑은 안 맞은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책을 읽어보자. 책을 그냥 읽기는 아까우니까 기록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가끔 그냥 회사 취직해라 아니면 뭐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끝이 있는 삶이잖아요. 이 유한하고 한 번뿐인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라고 미루는 순간 그 기간을 무한정으로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출발점인 거죠. 이 얘기를 앤드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듯 성공의 기준도 모두 다르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이는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개발의 방식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모닝 루틴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는 것. 나만의 기준이 있으며 유행하는 자기 개발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알기 위해선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앞서 말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시기는 저의 정체성과 유튜브 방향성을 찾았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야 할지 막막할 타이밍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았지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실행을 하고 계속 해보면서 나만의 좀 오리지널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저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계속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쌓아가야 할지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자주 자기 의심에 빠진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에 영향을 줬던 책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작년 말부터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틈틈이 읽었더라고요. 한 4권 정도를 추려보자면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켈리체의 왜 싱킹, 그 다음에 팀 펠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자청의 역행자 이렇게 읽었고 이 중에서 최근 화제의 베스트셀러 역행자 역행자를 소개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책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 저자 소개를 잠깐 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잃은 30대 사업가이자 은퇴한 유튜버,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해진 저자는 2019년 20편의 영상으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은 후 미련 없이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청을 그만뒀다. 2022년 현재 저자는 이상한 마케팅, 푸드프, 아트라상 등의 회사를 비롯해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으로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약 1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저자 소개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 않나요? 하지만 자청도 처음부터 뭐든 척척 해내고 모든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가난했고 꼴찌에 가까운 등수에다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잘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역행자는 어떤 뜻일까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을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그러면서 이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단계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공략집이라고 하며 자신이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치트키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7단계를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2가지 부분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먼저 1단계, 자의식 해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없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자위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면서 걱정한다. 인정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의식을 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의식을 해제해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반복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의식으로 자아의 상처를 피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에 했던 생각 중에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질투를 해봤자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라는 것. 그냥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인지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는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온전히 집중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 나의 일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오늘부터 바꿔야지 해서 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치관과 행동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만 의식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 상황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을까?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까? 그럼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하면서 생각을 계속 해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나오더라고요. 결국 자청님도 앤드류님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라클 머닝도 좋고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잘 알아야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아까부터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 뭐 동기부여나 뭐 다른 자기계발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자들이 다른 단어나 언어로 말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봤을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굳이 애써서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엉뚱한 데에 헛힘 쓸 일도 없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독서와 실행력 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가 행동으로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을 소개하는데 이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 20권의 법칙이 있어요. 이제 자청이 창업을 하려는데 자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고 바로 마케팅책 20권을 쌓아두고 읽었다고 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좀 멍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왜 잘 안 될까? 이 고민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메타인지가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저도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좋은 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도서관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책이. 내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 책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읽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역행자를 읽고 이렇게 행동에 옮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읽었던 자기계발서들이 제 안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켰고 이 역행자가 아마 티핑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자청의 이 문체가 정말 사람을 좀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책도 술술 잘 익히고 마지막에 특별 이렇게 부록이라고 곧바로 돈 버는 무자본 창업 아이템이라는 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저는 뭐 브랜딩, 마케팅 이게 다 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해서 브랜딩과 마케팅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브랜딩은 사람들에게 나의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나의 세계관을 알리는 거예요. 마케팅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광고,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브랜드와 마케팅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단계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말할 수 있는 거는 브랜딩에서 중요한 거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토리. 그냥 구구절절 뭐 우리 브랜드는 이런 점이 좋아요, 뭐 저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두리뭉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실한 메시지와 우리 브랜드만의 세계관, 그리고 이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래도 브랜딩을 한다는 건 참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건 무기가 되는 스토리. 아까 제가 스토리를 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스토리를 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마케팅의 바이블,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이 두 가지를 유용하게 잘 읽었던 것 같고, 나는 사실 뭐 브랜딩이니 마케팅이니 잘 모른다 하지만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은 다른 책들을 읽어보시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보고 다른 책들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책, 바로 지적 자본론과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입니다. 같은 저자예요. 이 지적 자본론은 저자의 자신만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는 저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브랜딩 마케팅 책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권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적 자본론에 관한 리뷰는 제가 앞선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이거 먼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브랜드와 마케팅에 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제가 다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권을 읽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뷰할 때도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빼느라고 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다 말할 순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앞서 소개한 책들을 읽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